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강입니다. 제1강은 이전등기에서 나를 찾기였고, 오늘은 이제 나의 무량세계 건설하기거든요. 제가 그 안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금강경하고 우리 정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무량세계 공부잖아요, 오늘. 그래서 세계가 뭐이냐 해가지고 불경에도 삼천대천세계가 나오고 우리 대종사님도 삼천대천세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 세계를 보는 관이 뭐이고 대종사님이 세계를 보는 관이 뭐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강경에는 우리가 그 한문으로 서로상자를 써서 사상을 없이 하고 이게 그 금강경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은 이론상 서문에 항상 상자를 써서 세상을 유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항상 상자가 금강경에도 들어있는가 보고 찾아봤어요. 근데 금강경에는 그 항상 상자는 없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항상 상자를 쓴데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무량세계인데 세계 이름은 우선 삼천대천세계가 이 세상에 있다 이렇게 변호품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세계가 뭔가, 세계가 한 세계란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이건 과학적으로 태양계를 한 세계라고 그러더라고요. 태양계.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태양이 없으면 못 사니까 모든 만물이. 그래서 태양계를 한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태양계가 1000개가 모이면 소천이라고 그러고 이 소천 1000개가 모이면 중천, 중천 1000개가 모이면 대천, 그래서 삼천대천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 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태양이란 게 삼천대천에 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태양이 10에 12승계, 10에 12승계. 이게 이제 우리 우주에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한테 가장 기본적인 세계는 태양계예요. 태양계. 그래서 이제 무량이라고 했으니까, 무량. 그러면 보통 이제 시 공간이 무량이잖아요. 그래서 통우주 관고금. 보통 우리가 신이 관고금, 경륜 통우주 이런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잖아요. 우리 그 스승님들한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무시무처, 영생, 그 다음에 유무초월 이런 단어들이 되게 이 무량이란 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세계는 아까 제가 삼천대천세계 그랬는데 대종사님은 분명히 이 세계 안에 이게 삼천대천세계보다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태양계 내에서는 우리 지구가 유일하게 우리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에 공부할 때 그러면 달도 세계일까? 이런 그 질문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양계 내에서는 우리 지구가 유일하게 이 생명체가 살고 있고, 이 내부에서 대종사님 말한 같이 삼천대천보다도 더 많은 세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무량세계 건설은 이 삼천대천세계 중에 하나를 건설해 보는 거예요. 대종사님 식으로. 지금 그 밑에 원과 지름, 이 원주일을 내가 넣어놨는데, 원주일은 3.14 해가지고 쭉 나가잖아요. 완벽한 원을 지름 가지고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론뿔을 공부하겠지만 완벽한 이론을 그리는 대신에 계속 그 원이 돌아가는 이론뿔을 만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넣어놨거든요. 근데 대종사님은 다른 성자들하고 달리 천지부모 동포 법률로 이렇게 나눠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한마디로 말하면 피은사상이에요. 없어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한마디로 딱 정하셨고, 두 마디로 하자면
유상 무상도 되지만 그 밑에서는 존재와 생활을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존재. 천지 부모가 없으면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고 동포 법률이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이 세계를 존재와 생활 두 개로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그러면 세 개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피음, 보음, 배언으로 나눠 놓으신 거예요. 네 개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네 개로 나눠 놓으시고 대종사님이 보는 세 개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대종사님 식으로 이 삼천 대천 세계 중에 하나를 내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 밑에 무량소왕국, 이것은 내가 내 왕국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 누가 상대도 없고 생사도 없고 무량이니까 국경도 없고 임기도 없고 단지 유일한 적은 나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론상 서문에 입정처, 생사문, 사은의 본원, 성품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이 세계를 건설하려면 천지부모 동법 법률 가지고 건설을 해야 되지 무슨 생사문 갖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입정처 갖고 하는 것도 그렇고 성품 갖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주어를 이루는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본원으로 이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이것을 이제 무량세계 건설의 서원문이라고 저는 이제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게 이제 천지부모 동법 법률 네 가지는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과 이치로 살아가고 또 일과 이치 가운데 죽고 일과 이치 가운데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천지부모 동법 법률에서 살다가 천지부모 동법 법률에서 살다가 갔다가 다시 또 천지부모 동포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물질로 보고 있어요. 무슨 물질. 과학이 발전하는 그 큰 네 개 속으로 이 천지부모 동법 법률이 과학 발전의 그 주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무량세계 건설 서원문에 천지부모 동법 법률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천지부모 동법 법률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정리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천지의 성주개공과 부모의 생로병사와 동포법률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언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이제 우리 어리석은 이제 제 이름이 들어갑니다. 김의균은 천지부모 동포법률을 채받아서 김의균의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김의균의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김의균의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이게 이제 무량세계 건설의 서원문으로 했거든요. 이 위력은 이제 사은 보은의 결과고 그리고 사은 보은이 있어서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은혜는 입을지언정 해독은 없고로 이런 인과에 좀 어긋나는 말씀 아닌가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천지 보은을 하면 인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여기 이제 서문에 저는 이제 그런 해석을 좀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무량세계 건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의 방법, 이게 이제 우리 대종사님은 또 의술과 약재라는 말을 쓰셨기 때문에 건설의 방법은 의술로 생각하면 되고 무량세계 건설에 꼭 필요한 필수 재료들은 약재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피은의 재료로 보통급 무량세계 건설하기가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은의 재료로 상급 무량세계 건설하기가 네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가 중심이 되는 소왕국 건설해 보기, 이렇게, 그 다음에 실지불공 대상들, 이렇게 6단계로 나눠봤어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피은의 재료로 보통급 무량세계 건설하기가 우리가 말하는 삼천대천세계 중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제 무량세계 건설의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그 금강산 피라미드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은을 바탕으로 정회계를 세워서 만드는 거예요. 세워서 만들면 자연히 거기에 영단이 만들어지고, 영단 또는 심단, 그래서 여기 이게 만들어지면 심령이 열려서 심통제자도 되고 대종사님의 심통제자 서로 통할 수 있는 영단이 꼭 필요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그 배짜는 식으로, 직물짜기 식으로 해서 이 세로로 세우는 것이 피은이에요. 사은 피은. 피은을 바탕으로 가로로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로로. 세로가 날실이 사은 피은이기 때문에 시줄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사은 보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음 피은을 날실로 보면은 시줄은 오히려 사음 보은으로 하는 게 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그 컴퓨터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대종사님이 대소유무 12예를 가지고 세계가 통할 수 있는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각자 내 웹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옷을 짜고 내 웹을 열어보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의술로서, 이 의술도 이제 여러 가지예요. 여기 사막이나 사음 보온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의사로 보면 이제 뭐 인턴 선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하고 수련이 레지던트 간 것하고 전문의 간 것하고 다 틀릴 것 같아요. 옷 직물이 탄탄하고 잘 짜지는 정도가 이렇게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술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사음 피은은 실은 약재거든요. 약재를 놓고 이제 의술로 이렇게 직물을 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제 모든 우리 교전에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고 소태사는 이 바탕, 사은의 바탕을 우리가 정회계를 세우기도 하고 직물을 짤 수 있도록 바탕을 이렇게 주셨지 않느냐. 왜냐하면 정회계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막이 이제 좀 달리 우리는 했다 하지만 그래도 사막이 불교에도 있으니까 사은이 바탕하는 사막하고 사은이 바탕이 없는 사막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무량세계 1 건설입니다. 이때는 이제 되게 송명, 김상수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직 그 재료를 가지고 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 자체가 원상이 아닙니다. 사각형이고 여기 있는 이제 피은, 천지의 피은 5개, 땅, 하늘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모 피은의 3조목, 그 다음에 동포 피은의 이 5조목, 법률 피은의 이 3조목을 저는 무량세계 건설의 필수 재료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모든 일반인들이 이렇게 피은의 관계인지도 모르고 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무량세계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위 법명을 받았어요. 이제
소태산 대종사의 피은 관계를 알게 되고 그래서 보은도 하고 배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교육을 받아서 내가 번명이 김의균을 받아서 가지고 만든 이제 나의 무량색입니다. 이때는 내가 이제 피은만 가지고 이제 내 무량색을 만들었기 때문에 채무자예요. 빚이 있는 거예요. 천지에도 빚이 있고 부모한테도 빚이 있고 동포한테도 빚이 있고 다 빚이 있어. 그래서 이때는 내 주위에 있는 이 세 개가 원상인데 네 개로 이렇게 구분을 분명히 해가지고 천지 다섯 조목, 부모 세 조목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요. 통해 있지를 않아요, 이때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그 성경도 제가 가끔 본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영문으로 한번 봤어요. 우리 죄가 뭐냐면 빚이에요. debt. 영문으로 debt. 빚. 그 다음에 debtor. 빚쟁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이때의 세계하고 대종사님이 본 이때의 세계가 피응 관계란 말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주기도문하고 똑같은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피응 제를 16개로 이렇게 쭉 해서 드디어 이제 이론상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이론상. 그래서 채무자라고 이때는 뭐 지공무사 자리타해야 이런 건 이제 잘 모를 때죠. 이제 그 다음에 무량세계가 이때는 이제 내가 이제 법명을 받아가지고 좀 공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피은만 하면은 빚쟁이고 보은을 해야 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은을 22조목으로 이제 천지의 8조목, 부모의 4조목, 동포의 5조목, 법률의 5조목을 피은 위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이제 소위 보은을 하는 거죠. 보은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이제 빚을 갚고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채권자가. 그럴 때 거의 소위 지난번에 우리 교구장님이 이제 법문하시는데 천지 보은의 8조목을 기독교인이 보면 이거 하느님을 이렇게 말씀하신구나 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우리 원불교로 이제 이 종교를 바꾼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 8조목이 굉장히 참 중요한 천지의 조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은은 어디에 있고 은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와서 이 보은을 이론상을 씌우느냐 이거죠. 이때만 해도 보은링이 이제 4개가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어요. 우리가 나눠 가지고 보은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은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져오느냐.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은은 어디가 있겠어요? 은은 대종사님이 이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다 은을 씌워 놓으셨으니까 어디든지 은이 있는 거거든요. 어디든지 있는데 우리가 은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제. 은은 대종사님이 우리한테 항상 말씀하신 것 같이 경계에 있는 게 경계 때 그때 은을 보고 보은을 하느냐 배은을 하느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대종사님이 말씀한 은은 이타심, 그 다음에 자리이타, 그 다음에 지공무사 이런 말은 은을 달리 표현한 말이에요. 그냥 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말로는 이타심 이것도 은이고 자리이타 그 다음에 지공무사 이것도 은이고 은의 다른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쓸 수 있도록 은을 이렇게 바꿔 놓으신 거예요, 대종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의 본원을, 사은의 본원은 이론이니까 사은의 본원을 마지막 이론, 원상을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원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구분이 없습니다. 이제 전에는 천지, 부모, 동법, 법률 4개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마지막 이론은 본원이기 때문에 구분이 없고 여기가 이제 이론의 입정초도 되고 생사문도 되고 성품자료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자성불이 이때는 같이 느끼고 영단이 느끼게 되고 이제 사막으로 영단을 만들고 이게 이제 모양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피라미드, 금강산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은은 자성불의 생태계다. 우리 자성불이 사은이 있어야지 이게 건강한 자성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 내가 왕이 되는 소왕국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김의균이 은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레이스 메이커. 내가 왕이 되려면 우리 백성들이 다 은을 먹을 수 있도록 은 메이커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은 메이커는 제가 이제 이건 아인슈타인 공식, 아인슈타인은 에너지는 MC 자성 이 공식을 내놨는데 저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은 메이커 공식을 G를 이제 그레이스 은이라고 하고 M은 이제 사은이에요. 사은 보은의 양. 그 다음에 C는 이제 대문자가 돼야 되는데 C는 내가 내 자력이에요. 자력. 쉽게 말하면 법이가 내가 법강항마이가 되면 그것에 자성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자성을 이렇게 꼭 소개를 하냐면 대종사님 법은요, 사반 공배란 말 있잖아요. 무시선은 사반 공배의 공을 2배로 튀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튀기냐면 대중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대중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인데 또 이게 2배로 튕기는 거예요. 2배로. 대종사님의 법의 아주 특징으로 저는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통 대중화 하는데 대중화 의미가 여기가 들어있어요. 내가 지은 법을 튀기는 거예요. 2배로. 그래서 내가 이 아인슈타인 공식을 여기 한번 같이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은의 본원에 합의를 했어. 그래서 내 주위에 이론상을 세 겹으로 이렇게 쌓았을 때 내 왕국이 되고 이때는 생사도 없고 임기도 없고 국경도 없고 유일한 적은 나뿐이다. 이렇게 이제 무량세계 3번으로 이렇게 제가 해봤습니다. 대종사님은 이제 지도인으로서 준비해야 할 요법 이게 이제 있잖아요. 이때도 이제 소왕국의 지도자로서 준비해야 될 목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량세계 4는 실제로 내 주위에서 내가 이게 경계마다 부딪히는 이제 인연들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인연이 이제 가족이겠죠. 가족이고 또 부모 형제고 그다음에 직장 동료, 이제 천지 부모 이제 이렇게 천지도 우리 환경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원불교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하고 서로 법 동지들이 만나서 내 공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불교가 있고 또 이제 내 주위에 여러 가지 학교 친구들 이렇게 있죠. 이런 인연들하고 어떻게 사는가가 실제로는 이 무량세계 건설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우선 가족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통하고 격이 없어야 돼요. 경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상의하고 그러려면은 뭔가 이제 법이 통하는 법이 있어야겠죠. 가장 쉽게는 종교가 같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갈등이 많은 게 이제 직장 동료들이죠. 직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 대종사님식으로 우리가 먼저
그 불공을 드리는 거, 실지불공. 실지불공 얘는 그 우리 실시품 2장에 그 잘 써 있잖아요. 며느리한테 공을 들여서 부처로 만드는 거. 직장 동료 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요즘 같으면 뭐 그 맛있는 커피라도 하나 사들고 가서 미리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그 경계를 없애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하여튼 우리가 미운 사람한테 실지불공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기호품, 뭐 돈이 들지 않는 기호품이라도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천지 같은 거야 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저기 생태계니까 환경 보호 이런데 우리가 적극 그 가담을 해야겠죠. 가서 활동도 하고. 이제 가족이 제일 중요한데 요즘은 가족 간의 다툼도 많고, 그래서 그 대산증산 법원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상속 문제 가지고 또 갈등이 있고 그러면 그냥 줘버려라. 이게 이타심이죠. 그래서 잘 해결되는 것도 있고, 이런 그 인연관계, 만나는 경계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대종사님은 실지불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지불공. 그래서 실지불공이 물질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마음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배려를 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있는 AI나 사물 인터넷 이런 것을 적극 이용해서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우리가 간다면은, 특히 이제 우리 교리에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나라도 이런 과학 물질을 이용해서 내가 강자가 돼가지고 약자를 도와줘.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면 모든 경계가 좋은 인연으로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경계는 보은행으로 만나야 돼. 그 다음에 지금의 그 인연관계가 나빠진 것이 서로 이기심 싸움이잖아요. 그렇게 부딪혔을 때 내가 좀 손해본다고 하면 대개는 잘 풀려요. 저도 지금 거의 78년을 살아온 셈이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걸리면 제가 조금 손해봐요. 그러면 다음에 분명히 더 많이 나한테 돌아와요. 또 우리는 이제 교수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학회나 학계에서 그 지식 싸움이 또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좀 양보해요. 저는 어디 가서 뭐 치명적인 질문을 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딱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한 번 하고는 내가 그분이 아주 공중 앞에서 내가 그냥 좀 무안을 준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내가 많이 느꼈어요. 그때는 제가 원불교 안 다닐 때인데 이건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 후로는 절대 제가 그런 그 질문이나 면박을 주는 그 언사는 안 썼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인연들이 저를 그렇게 좋게 이렇게 평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가 좀 손해 보는 것, 이제 원망구족 지공무사, 이거 이제 마지막 단계겠죠. 우리 교도들로서는 누구나 다 원만하고 지공무사,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목표니까 이론상 법어에서 이 원망구족 지공무사를 하면 그 이론상 법어에 나오는 6개 항목이 있잖아요. 시방상기가 오가 소유가 되고 이런 것이 소위 그 돈수가 되는 거죠. 돈수가. 원망구족은 돈오고 지공무사는 돈수가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발언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지불공 대상들을 누군가를 지금은 이제 가족이라고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름을 써놓고 자기가 불공을 들여보면은 자기 무량세계가 아주 참 좋은 극락의 세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1강하고 2강은 이제 그 이전 등기였잖아요.
첫 번째 이전기로는 내 자성을 찾기고 나를 찾는 공부였고, 이제 그것은 성불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나의 무량세계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량세계까지 건설해야지 내가 중심으로 그 주위 내를 싸고 있는 아주 일차적인 소세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나와 무량세계를 건설한 다음에는 다음 강의는 이론의학입니다. 이론의학. 이것을 어떻게 의학에 대종사님이 바라시는 의학을 우리 정전을 어떻게 해석해서 의학에 붙일 것인가 이걸 할 거고요. 다음 세미나는 이론의학에 대해서 대종사님이 어떻게 이론의학을 해석하실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량세계 건설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법명이 받기 전엔 김상수잖아요. 김상수도 이 세계에 그냥 살아갔거든요. 그 다음에 법명을 받았어요. 김의균으로. 그래도 똑같은, 이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바뀌냐면, 나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란 것을. 법명을 받기 전에는 나란 것을 확실히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계의 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사는 건 똑같은데 축이 없는 거예요, 축이. 이 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자기 자성불, 자기를 찾자는 거 아니야. 자기를 찾아서 거기에 그 영단이 뭉치면 드디어 이제 자기 그 중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사는 세계의 축이 되는 거예요, 축이. 그 축을 중심으로 은혜의 범위에 따라서 큰 원이 만들어지느냐, 적은 원이 만들어지느냐, 이거 포기 나름이죠. 이게, 그냥 보통 이렇게 보면은, 법명을 받았을 때하고 그냥 성명을 있을 때하고 살아가는 현상은 똑같죠. 그러나 느끼고 자기가 중심이 되느냐, 아니느냐, 이게 틀리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 됐을 때, 이 자기 내부에가 항상 탐진치나 이런 선악이 같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 안에서 그 탐진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유일한 적군이지, 다른 사람이 탐진치해가지고 그것하고는 이게 좀 관계가 멀거든요. 그래서 자기 진짜 왕국을 만들려면 자기가 소위 그 불교에서 말은 견성도 하고 우리 대종사님이 말은 그 영단이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의 힘이 있고 마음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중심으로 이론상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이게 없이는 이론상도 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지려면. 이게 축이 없으면 이론상 못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론상을 100번을 그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태산 대종사의 이론상은 우리가 움직일 때, 행동할 때, 축이 있을 때 이론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적은 자기입니다. 이때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 무량세계는 항상 아까도 우리 강의에 있었지만 사은을 바탕으로 정해계를 세워야 되거든요. 정해계를 세워야 되는데 대종사님이 정해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냐면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게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요란은 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11과목 중에 내가 요란하다 그러면 11과목 중에 연불자선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아무래도 매사에서 좀 어리석다 그러면
해가 부족하는 거예요. 지혜가. 해는 우리 11과목 중에 6과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 성리도 있고 강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자기가 잘하는 거 꼭 성리만 찾아서 할 게 아니고 뭐 6과목 중에서 가장 잘 능숙한 걸 찾아서 고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실행이 부족하다 그러면 3과목이 있잖아요. 3과목. 그거를 열심히 해서 그 정해계를 세우는 게 정삼각형으로 세워야 돼요. 정은 크고 해는 적고 이러면 정삼각형이 안 돼요. 그래야지 원만 구족하게 되는 거예요. 정해계가 전부. 그리고 사원도 정사각형이 돼야 돼요. 천지만 잘 오고 부모는 부족하고 이러면 정사각형이 안 되고 직사각형이나 뭐 마른 목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종사님의 저기는 무량세계는 정사각형 위에 정삼각형 4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것을 각자 알아서 11과목에서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인과잖아요. 인과거든요. 이게 이제 뭐 인과품에 보면 뭐 내가 옛날에 그 지었던 그걸 받은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단 자리 이타로 우리가 노력을 해보고 이게 아니다면은 방법은 2가지예요. 약간 그 경계를 피해 있는 법이 있고 단지 시간을 보는 거죠. 시간이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수도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그 방법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왔다. 나한테 이렇게 무슨 인이 왔다. 인과가 왔다. 그러면 그것을 잘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공부법이 있잖아요. 소위 내가 혼자 받으면 내가 100% 다 받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받아. 대중이 같이 받아. 그러려면 대중이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복을 여러 사람한테 지어 놓으면 인과를 받을 때도 적게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법위가 높아. 나를 준 사람이 법위가 낮으면 내가 적게 받는다고 그랬어. 그것도 인과를 극복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대답이 됐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리 이타가 지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 몰라. 잘 통하지 않으면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꾸준히. 내가 지금은 좀 손해보고 가면은 나중에는 분명히 나한테 이익이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이 2배, 3배로 오거든요. 저는 그걸 믿어요. 내가 일생을 살아온 과정에서 지금은 내가 하나를 손해봤어요. 근데 손해보고 쭉 기다리고 있으면 오래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2배, 3배로 돌아오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인과의 이치죠. 그러나 이제 뭐 상대방이 폭력적이고 그럴 때는 좀 피해 있어야죠. 피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꾸준히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공을 들이면 분명히 이게 이제 돌아오는 이치, 인과의 이치가 이 세계에 분명히 있으니까 그 이치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